안녕하세요,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바로 피그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말에 상장하면서 공모가 33달러에서 단숨에 100달러를 뚫어버렸죠. 첫날에만 200% 넘게 치고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30% 넘게 밀려버렸습니다. 지금은 70달러 후반대, 밸류에이션은 예상 매출의 3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일정이 다가옵니다. 9월 3일 미국 시간으로 첫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죠. 한국 시간으로는 9월 4일 새벽이 될 텐데요. 이제는 기대와 추측이 아니라 진짜 숫자로 평가받는 순간이 곧 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먼저 주요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뚜렷한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44,922.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0.45포인트 올라서 0.02% 상승, 사실상 보합권에서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6,411.37포인트로 내려왔습니다. 37.78포인트 떨어지면서 낙폭은 0.59%였습니다. 최근 강세 이후 차익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 컸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21,314.95포인트로 마감했고 무려 314.82포인트 하락하면서 1.46% 급락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낙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만 간신히 플러스권을 지켰고 S&P 500과 나스닥은 동반 하락, 특히 나스닥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주는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관망 모드로 가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다우처럼 상대적으로 강한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 위주로 접근하고 기술주는 변동성이 진정될 때까지 분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피그마는 브라우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협업 디자인 툴입니다. 대표 제품은 피그마 디자인, 화이트보드 같은 피그잼, 그리고 개발자와 연결해주는 디브 모드. 고객은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기획자, 마케터, 엔지니어까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매출이 7억 4,900만 달러, 전년 대비 48% 성장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도 2억 2,820만 달러, 매출의 순이익 4,490만 달러를 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80%가 넘습니다. 구조적으로 돈이 되는 모델이라는 얘기죠.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7월 31일에 상장하자마자 폭등이 나왔습니다. 공모가 33달러에서 장중 100달러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8월 중순 들어서 70달러 후반까지 밀리면서 조정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8월 18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대 하락, 거래량은 상장 직후에 1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즉 지금이 시장이 지켜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가격 자체가 뉴스가 되는 그런 국면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6일 후에 첫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성장률과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피그마의 핵심 이슈 5개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첫째,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피그마 주가는 내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약 37배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경쟁사인 어도비가 7에서 8배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피그마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실적이 증명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상장 직후 폭등했지만 급락을 한 겁니다. 공모가에서 3배가 넘게 치고 올라간 뒤에 불과 2주 만에 3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건 IPO 종목에서 흔히 나오는 패턴입니다. 초반에 과열됐다가 차익 매물이 한번 크게 쏟아지는 흐름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거래량 급감인데요. 상장 초반에는 거래가 터지면서 유동성이 넘쳤습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매도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망 모드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첫 실적 발표까지 이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딱 16일이죠. 발표 전까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발표 이후에는 현실적인 숫자가 주가를 다시 정리할 겁니다. 결국 이번 실적이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락업 해제입니다. 내년 1월 말쯤이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또 한 번의 큰 변동성이 올 수 있습니다. 신규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다만 그 전에 실적과 스토리가 시장을 다시 잡아준다면 충격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정리하면 지금 피그마는 비싼 밸류에이션, 상장 직후 급등 후 조정, 거래량 위축, 첫 실적 발표, 그리고 락업 해제,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도 한번 짚어갈 건데요. 첫 번째 락업 해제입니다. 내년 1월 말쯤이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겠죠. 이때 내부자나 초기 투자자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경쟁사들의 AI 툴입니다. 어도비가 파이어플라이 같은 생성형 AI를 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디자이너나 코파일럿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그마가 AI 기능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잘 녹여내느냐가 경쟁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지금 주가가 예상 매출 대비 37배 정도인데요. 이게 상당히 비싼 수준입니다. 실적이 그 기대를 못 채워주면 시장은 단숨에 머티플을 낮출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르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 규제 변화입니다. 데이터와 AI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고객사 입장에서도 보안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고객일수록 벤더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피그마 같은 SaaS 기업에게는 잠재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률 둔화라든지 아니면 매출 증가 후의 둔화, 그리고 신규 유료 좌석 기대치의 미달, 이런 포인트들이 잡힌다면 바로 고평가 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리하면 락업 해제, 경쟁사의 AI 공세,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규제 리스크, 여기에 만약 성장률 둔화까지 겹친다면 지금의 교통가가 빠르게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이 네 가지 포인트를 꼭 체크하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우선 피그마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자, 우선은 15분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하면서 엄청난 급등 나왔고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앉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두꺼운 어떻게 보면 매물벽들이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구름대 돌파까지 지금 나오는 모습이 한 번은 나왔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가라앉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던 추세 돌파가 나오려면 구름대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무너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추세가 바로 이렇게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시는 게 맞겠죠. 이 추세를 지지하는 모습, 즉 일봉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됐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차트는 테슬라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지금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가 구름대 돌파 나오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쇼타임에서 바로 롱타임으로 변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일봉으로는 이런 식의 추세 전환 자리를 꼭 체크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는 삼성전자 보통주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이때부터는 끌어올렸었죠.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 쇼타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이 아직까지는 내려가는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니까 제가 하나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군대를 좀 다녀와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100만 원으로 처음 국내 주식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샀던 종목이, 첫 번째로 샀던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자인데요. 첫 종목이라 아직도 좀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이렇게 국내 주식장에 좀 뛰어들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래서 한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어린 나이에 뭐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선물이라는 거에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뭐 금, 원유 닥치는 대로 했죠. 호기롭게 그냥 하던 대로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했는데 결과는 뻔하죠. 참담했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이렇게 청산이 되고 말았죠. 그때 당시 다른 국내 주식장에서 뭐 젊은 패기도 있었고 뭐든 하면 된다는 이런 자신감들, 즉 군대도 갔다 왔겠다 자신감이 좀 넘쳤지만, 한번 이렇게 청산의 아픔을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스페인처럼 술만 먹고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좀 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저 역시도 여기서 이렇게 물러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미친 듯이 뭐 차근차근 0부터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좀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손실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실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매를 승률보다는 손익비가 계좌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PPI라든지 뭐 CPI가 있는 날에는 무리해서 비중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과 나온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 도박처럼 걸었던 사람이 10% 이상 수익을 봤다면 나는 결과를 보고 그냥 안전하게 2에서 3%만 먹어도 되는 겁니다. 대신에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은 도박이었기 때문에 비중이 5%를 채 넘지를 못할 겁니다. 끼켜봐야 10%겠죠. 하지만 나는 결과를 다 보고 추세 확인됐으니 그냥 비중을 30%, 40%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비중 차이가 당연히 손익비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잠시 쉬어가면서 비중 조절하고, 확실한 자리에서는 비중을 많이 넣어서 손익비를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가 바로 이런 지표입니다. 제가 만든 이 황금손 지표인데, 자,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로 할까요? 자, 테슬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저는 일봉을 보고 접근을 합니다. 일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쇼타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숏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롱타임이 나왔다 그러면 롱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숏 이후에 롱이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현물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구간에서 그냥 익절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 구간에서 숏이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숏이 딱 들어갔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구름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당연히 여기선 불타게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추가 매수가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지지하는 모습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익절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꺾인다 그러면 추가 매수했던 자리에서 그냥 이 구간에서 전량 익절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신호가 벌써 나옵니다. 빨리 털라고. 자,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손익비를 좀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 지표 제가 한번 써보시라고 드릴 생각입니다. 대신에 좀 조건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독, 좋아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지인분한테 링크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유튜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널이 성장해서 뭐 실버 버튼도 받고 싶고 골드 버튼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쓰는 지표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표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지표라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뒷이야기로 빠졌는데요, 다시 피그마로 돌아오겠습니다. 피그마 지금 이 자리 아직까지는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다. 그래서 이 구간은 우선은 지켜보는 그런 자리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좀 정리를 하자면 스토리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아직까지는 검증을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초 실적 발표에서 성장과 수익성이 동시에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모습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실망스러운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다. 제가 항상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나온 이후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무리해서 올인보다는 분할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피그마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피그마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피그마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전화번호로 1 또는 요청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광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